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사과 재배력, 연중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유튜브 보시는 그 구독자분께서 재배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해달라 해서 제가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 그 5월 하순까지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3월 그 중순쯤 그 발화 전에는 그 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관수는 그 토질에 대해 틀리죠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푹 줍니다. 근데 토질의 때를 좀 틀려요. 그래서 사질토도 있고 점질토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물만 줘서는 또 안 되잖아요. 적당한 습기를 조절 생각해 가면서 관수를 하면 되겠습니다. 3월부터는 이제 그 사과나무가 이제 뿌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.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 이때 그 유기가리는 그 뿌리 발근에 효과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유기가리와 풍산은 세포 분열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꽃 필 때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 수정할 때 등등 해서 그래서 3월 중순에 이와 같이 해서 관주를 해주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4월 하순 정도 돼서는 그 마그네슘, 붕산, 포도당 이런 것을 관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물론 또 이때도 그 물을 충분히 땅에다 준 다음에 관수한 다음에 이런 비료들을 이제 혼합해 가지고 관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혼합 비율 이런 것들은 요것을 사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마그네슘은 그 광합성 작용을 이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사과 나무들은 마찬가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. 작용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뭐 열매 크기라든가 착색이라든가 구근 이런 것들이 광합성 작용 잎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잎을 좀 나게끔 하고 또 이 잎들이 우리 처음에 사과나무를 보면은 잎이 작습니다. 그런데 그 뭔가 부족해서 이제 작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이때 그 마그네슘과 붕산, 포도당 이것을 이제 치게 되면은 잎들이 다시 두꺼워지고 굵어집니다. 그래서 잎들이 처음에 나오면 쪼글쪼글하죠. 그렇게 이제 크게 져서 병이 또 들어죠. 예를 들어 잎이 굵어지고 두꺼워진다고 하면은 이런 갈반병 같은 것들은 병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풍산과 포도당 이 포도당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자료 같은 재료는 그 네이버에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은 있습니다. 모든 그 뭐 관주용 마그네슘이라든가 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결정 포도당이라가 뭐 가격도 다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뭐 물과 혼합하라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연매시민인데 다시마액 이렇게 있는데 이 관주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이걸 치지 않아도 되고 이거 선택사항입니다. 5월 초순 돼서 이제 꽃이 개화를 하게 되겠는데요. 개화가 이제 만개되면은 그 비대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. 과실 비대. 그리고 또 이제 꽃들이 직화, 액화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렇게 하게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을 인력으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는 그 석회유황합제로 이렇게 약재 적화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. 약재 적화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로를 했는데요. 만개 한 80% 정도의 꽃들이 중심화가 이제 피었다고 이제 판단될 때 석회 유황합제를 물과 이제 혼합해 가지고 그 혼합 비율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. 그게 그 사시면은 여기 사 가지고 만개 됐을 때 약을 쳤습니다. 착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있으면은 또 이제 또 다른 꽃들이 또 만개되죠. 이틀 간격으로 또 치고 그래서 이제 한 3회 정도를 치면은 거의 이제 꽃이 떨어집니다. 그런데 그때 날씨가 좋지 않다. 그러면 뭐 이틀 간격이 아니라 한 3일 간격으로 있다가 날씨가 좋지 않은 수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
그렇게 이제 살포를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이제 안 떨어지면은 꽃들이 안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 다 떨어질까 봐 이제 두려워 가지고 이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사과를 뭐 재배하면서 그 약이라든가 적화제 그러니까 석회유형합제를 살포하는 것을 항상 그 시기에 한번 연습할 겸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좀 좋습니다.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%인데 뭐 100% 돼서 됐다던가 뭐 또 그다음에 또 피고 할 때 수정이 뭐 계속 되는 안 된 것만 떨어지니까 돼 가지고 뭐 시기를 하여튼 잘 맞춰 갖고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이제 연습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렇게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들이 이제 낙화를 하겠죠. 5월 상순경 정도 되면은 그 꽃들이 이제 낙화를 하게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열매만 있으니까 요소하고 마그네슘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면 시비를 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꽃 측화, 액화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사람 손으로 해서 떼주면 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그 5월 중순께 그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5월 하순경 돼서는 이제 질산칼슘을 뿌려주는데, 또 그때는 또 거리적과를 해야 되겠죠. 이제 하여튼 뭐 6월 달까지 뭐 적과를 한다 그러긴 합니다만, 가급적 이제 5월 달에까지 그 적과를 다 해주시면 좋다. 이 적과도 역시 세빈이라는 약재가 있어요. 약재를 이용해서 떼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도 사과 재배가 뭐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손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적과 세빈이라는 약재를 적과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질산칼슘을 해야 되는데, 질산칼슘은 뭡니까? 질산칼슘은 과일 비대를 빨리 커야 되잖아요. 그죠? 그 과일이 이제 커지게 하기 위해서,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산칼슘을 이제 5월 한 하순경 돼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. 이상으로 뭐 나름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좀 못 됐네요.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